레디스 클러스터링 그때 하던 거 이어서 하고, 발표 목적은 클러스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요청을 보낼지 그걸 알아가는 게 목적이고, 발표 순서는 레디스 클러스터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루비에서 레디스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코드가 좀 단순한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실행해보고,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저거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현재 모델 이 PPT요. 왜 너무 조그맣게 보여서 PPT가 너무 조그맣게 녹화 중인데 보이시나요? 네, 아니면 확장해도 좋지 않아요? 네. PPT만 옆으로 넘겨서 네, 맞습니다. PPT는 이거를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면 크게만 보여주세요. 네. 아니면 해상도를 낮춰도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원하는 게 많죠. 네. 하다 보면 그래. 그래서 레디스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클러스터링을 하려면 레디스를 여러 개 띄워야 되잖아요. 다른 IP에 있을 수도 있는 저 로컬에 한 IP에서 다 있고, 이런 식으로 6개, 7개의 폴더를 만들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저기 위에 3개 파일이 있는데, 원래 redis.conf만 보시고 여기 보면 포트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기서 레디스 서버를 실행하는데 이 컴프를 사용해서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클러스터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6개의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으로 묶는 방법은 여기 그 루비에서 만든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그 레디스 클러스터링을 만드는데 그 리플리케이션 그 슬레이브는 하나를 만들 거고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인스턴스들을 쓰면은 내가 그 클러스터링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건 해놓은 상태라 이렇게 C하고 접속을 하면 그 해당 클러스터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로드 치면 이제 그 구성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해놓은 거 레디스의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 레디스는 IP나 포트로 이렇게
그걸 식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디를 써서 식별을 한다. 그래서 이 아이디가 그 레디스의 아이디인 거고 얘는 슬레이브라는 거고 얘는 마스터. 슬레이브는 이 마스터의 슬레이브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루비 클라이언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루비 클라이언트 코드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레디스의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요청하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스타트업 노드라고 여기가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되고 세 개 써도 되고 다 써도 되는데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노드만 하나만 써놓으면 이쪽으로 처음에 접속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클러스터 노드즈 명령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갱신을 시킨다고 해요. 스타트업 노드즈를.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저게 그 코드대로 지금 키 값이 다 레드 클러스터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규칙에 들어오는지 처음에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키 슬롯이라고 치면 그 번호가 나와요. 1044.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마스터가 딱 샤딩이 될 때 0번부터 5,000, 5,000부터 10,000, 10,000부터 16,000 몇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0번이 0번부터 5,000 클러스터여서 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 없는 거 하나 쳐보면 여기 나오나? 지금 26이 13666이라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26을 겟하면은 그 26에 있는 7002번에 그 클러스터 노드로 리다이렉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값을 가져와서 가져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단 동작을 저의 큰 의문이 해소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3점대 이전 버전에서는 그 클러스터링을 하려면은 저렇게 샤딩을 하려면은 그 샤딩 정책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직접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는 1번 서버에 있고 얘는 이 키에 대해서는 2번 서버 있고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다 알아서 했는데 3점대 이제 클러스터링, 레디스 클러스터링 이제 공식 지원할 때부터는 저렇게 뭔가 가져오면은 얘는 나한테는 없지만 얘 거 갖다 줄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포워딩이 되는 거니까 그 의견이 맞는 거죠. 그게 포워딩이 맞는데 네.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네.
아예 요청을 새로 리다이렉트 리다이렉팅. 시켜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리다이렉트를 해줘서 거기서 갖고 가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저게 실질적으로는 그 클라이언트 입장이면은 이제 콜이 2번 일어나는 거죠. 여기다 했더니 리다이렉트해서 일로 가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알아봤고. 그러면은 뭐 뒤에서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 요청할 때는 저런 식으로 키슬롯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저게 바로 되는구나. 제 리신 같은 명령을 날리면 서버가 플러스 서버가 알아서 위치 찾고 그 새로운 URL 보내줘 다시 리다이렉트 하게끔 클라이언트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그때 말하는 게 맞네요. 서버가 아는 거죠. 서버가 알고 그렇죠. 그 위치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각 모든 서버가 그 정책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기본 동작인 거고 여기서 또 보면 이제 애초에 그 키를 딱 치면은 어떤 클러스터 노드에 있는지 클라이언트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마트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니까 리다이렉트를 계속 보내도록 코딩을 하면은 그건 안 똑똑한 클라이언트고 스마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슬롯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그 슬롯 정보에 맞게 요청을 보내는 게 그런 클라이언트도 있다고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해보지 않아요. 한번 제가 블로그만 좀 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가 이제 A에 개프 하면은 일로 리다이렉트 시켜서 여기서 발을 갖고 오는 게 안 똑똑한 클라이언트 다시 문의해야 되니까 안 똑똑한 클라이언트고 똑똑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시 슬롯을 미리 테이블에 캐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맞아요.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맵으로 해시 슬롯을 저장해두고 만약에 뭐 바뀌면은 그 해시 테이블을 변경해가지고 캐시나 시킨다는 거 같은데.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저 위에 클러스터 힌트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 A 서버에다가 이제 저게 그 전략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그 해시 키가 뭐 1번부터 5000번은 1번 서버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가져온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예외 케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이거 해시키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네. 근데 이게 더 똑똑하다는 게 잘 모르겠는 게 얘도 어차피 요청 한 번 때리는 거잖아. 때리는 거죠. 근데 보통 확률적으로 봤을 때 처음 한 번 때려서 전략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캐시 히트할 테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매번 요청하는 2번보다 그렇죠. 가끔 요청하니까 예를 들어 저거를 최초에 한 번만 요청하고 주기적으로 요청 안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주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해야죠. 네. 해야지 그쪽 바뀐 거를 싱크가 맞으니까. 근데 그게 매번 2번 하는 것보다는 횟수가 줄 테니까 이게 더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게 그 지금 요 글이 2012년 글이잖아요. 그러면은 3점대 버전 이전 버전인 것 같아서 뭔가 3점대 버전에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주제를 검색어를 뭘로 검색하신 거예요? 이거 검색할 때요. 네, 이 블로그 제목은 뭐예요?
RX 클러스터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공식 문서에서 이제 그 코드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 노드를 배열에 넣고 그 배열 정보로 이제 여기서 get 노드지 하면 얘가 리스트로 오는데 걔로 연결을 맺고 그냥 이렇게 뭐 정보 없이 그냥 셋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 요청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거 좀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처음부터 좀 읽어볼까요? 여기서 5번을 보면은 혹시 다시 그냥 영어로 볼 수 없을까요? 프레시. 감사합니다. 저거 그 링크 좀 보내주겠어요?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개념이 그 일관적 해싱?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컨시스턴트 해싱. 저기 중간에 끊어서 그냥 끝까지 듣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문서를 공부 안 하고 봤을 때는 지금 5번이 지금 세팅을 이제 셋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1218이로 계속 그 리퀘스트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나 해서 보니까 얘 해시 슬롯 아까 그 명령어로 치면은 1218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다이렉트 되는 거. 띵2 치면은 5061 찾아서 또 말맞게 찾아가는 거고. 이거 키즈는 모든 키를 다 갖고 오는 명령 같은데 그럼 여기 3개 다 가가지고 모든 키 갖고 오는 거고 7379 거기 있는 키를 이 노드에 있는 키를 갖고 오라 했으니까 띵 1 이렇게 가져오는 무대입니다. 이거는 그 아까 레드리fik스 클러스터링 구성을 보기 쉽게 해놓은 거. 저거 4번 PPT 좀 잠깐 이게 아까 전에 그 설정된 구성인 거죠? 네. 지금 네. 여기가 슬레이브로 바뀌어야 되는 맞네요. 근데 저 질문 있어요. 그 아까 루비에서 네. 명령을 날리실 때 네. 슬레이브랑 마스터를 구분을 하는 거는 각자의 컴퓨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스터인지 슬레이브인지 구분을 하는 거는 각자의 컴퓨파일이에요? 레디스터 컴퓨파일? 아, 그 자기가 마스터가 될지 자기가 슬레이브가 될지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저는 내 컴프 파일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0, 1, 2, 3, 4, 5 썼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3개가 마스터가 되고 뒤에 3개가 슬레이브가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루비 클라이언트를 써서 쉽게 한 거고 그 클러스터 명령으로 직접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얘는 마스터, 얘는 얘 슬레이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거에 맞게 또 컴프 파일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각 노드는 클라이언트 포트랑 버스 포트를 가져야 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런 설정을 해주셨나요? 네, 해주긴 해줬는데 그 여기선 따로 해줄 게 없고 그러니까 딱 만들어지면은 일단은 그 버스 포트로는 클라이언트에서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고요. 네. 그 이제 둘이서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열어주긴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따로 해준 건 없는데 그냥 열어주기만 한 것뿐이지 뭐 매핑하고 그런 건 네, 없었던 그런 거예요? 그 자동으로 매핑이 돼요. 만을 더해가지고 매핑이 돼요.
레디스 컴프 파일 한 번만 봐요. 다른 건 바꾸신 거 없고 포트만 바꾸신 거예요? 네. 플러스 많이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트는 어떻게 해요? 옵셋이 만으로 돼 있어서 PCB 포트 플러스만 한 개 버스 포트로 일단 가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맞아, 기본적으로. 근데 명시적으로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해당 포트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정에 분명히 그걸 바꾸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클라이언트 포트를 잘 보고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만들었을까 싶어서 제가 모르죠. 뭐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그럴까요? 아 그리고 바꿔야 되는 게 또 있긴 있어요. 주소 몇 개 풀었는데 여기 포트 바꾸고 클러스터 이네이블 AS 그거 모르세요? 그거 있어요? 로드스 컴프? 이거요? 아니 로드스 컴프. 세 번째 거요. 제일 오른쪽 뒤에 파일. 아 이거요? 그거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구성되고 막 마스터 죽으면 슬레이브가 마스터 되고 막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게 변할 때마다 이게 업데이트 된다고 봤어요. 로드스 컴퓨터. 센티널 때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아, 그럼. 그 클러스터 할 때 센티널 별도로 뭐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는 뭐가 뭔지 헷갈려서 봤는데 예. 클러스터링을 쓰게 되면은 센티널의 기능까지 해준대요. 클러스터링. 기본적으로. 따로 둘 다 할 필요 없는 거네요. 오히려 같이 쓰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서에다가. 좋네. 같이 쓴다니까.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구성해놓고 네. 센티널을 붙이면은 얘네가 그냥 가만 냅둬도 뭐 하트비트 체크하면서 살렸다 죽였다는데 오히려 센티널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놓으면은 별도로 구성을 하면. 그러면은 더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클러스터링을 쓰려면은 클러스터링만 쓰고 센티널 환경에서 쓰려면은 센티널 환경으로 쓰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점대 이전 버전의 그런 고전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수동 클러스터링 구성을 네. 하면 센티넬을 그 뭐라 그래? 붙여서 센티넬이 직접 허트비트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구성이 맞는데 지금 3점대 이상에서의 그 레기스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링을 쓰면 별도의 센티넬 구성이 필요 없다. 가 맞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루비 파일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7001번만 네. 초기 설정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도 되거든요.
궁금하시게 이게 하나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네, 하나를 쓰면은 그 스타트업 모드에 자동적으로 추가가 된다는 의미. 네 맞아요. 일단 여기에는 하나 여러 개 쓰면 더 좋겠죠. 하나가 죽으면 아예 안 되니까 이렇게 써요.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아무거나 넣어놓으면은 그 중에 랜덤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접속이. 그거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ESC 누르고 DD 올라가서 YY P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게 똑같이 동작해서 이 내부 동작이 궁금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쓰고 여러 개 쓰는 건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은 무조건 스타트업 노드가 하나니까 처음엔 거기로 접속해서 리다이렉트 되는 거고 네. 두 개면은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다 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7001만 설정을 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7001로만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루비 거기서 짜는 거니까 이렇게 짰지만 스크린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짜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크린에서 실제로 해보긴 했는데 이게 어제 분명히 집에도 됐는데 제가 갑자기 에러가 나서 지금 한번 붙여보죠. 개발자 형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호님이 저번 주에 해주신 발표 네. 코드를 많이 따라서 그 문서에 있는 대로 했거든요. 이게 그 클러스터 노드들 갖고 오는 그 클래스고 여기서 이제 그 노드들을 기반으로 이게 여기를 좀 그때는 스탠드 언론 스탠드 언론. 네, 맞아요. 였는데 레디스 클러스터 컨피규레이션으로 하고 이것도 그냥 똑같이 썼는데 제가 네. 템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놓고 컨트롤러에서 그 레디스 템플릿을 주입받아서 이렇게 키를 하나만 넣는 예제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 클러스터 정보를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써놨고 근데 이게 배열에 뭐 인덱스 0, 1 이렇게 들어간
저거는 실제 마스터 노드들의 그 정보인 거죠. 전체 전체를 썼는데 마스터랑 슬레이브 다요. 네. 아 단가요? 저도 순서대로 마스터되고 슬레이브 되는 건 상관없나? 아 그냥 전체구나. 이건 클라이언트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게 는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콜론이 아니라. 몇 프로까지 있습니까? 계속 돌리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루트로 들어갈 때 컨트롤러 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걸 쓴 적이 없는데 계속 나서 어제도 그 집에서 할 때 이번 내려가 나서 고치긴 고쳤거든요. 그게 클러스터 밑이라는 명령어 같은데 이제 그 리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클러스터 밑 명령어를 쳐줘야 이제 리다이렉트 될 때 상대방 인스턴스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서로가 서로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저거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 저런 거 안 했는데. 네. 최근에 회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레디스 통해서 사수가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줬어요. 저거 연결해보라고 테스트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딱 저런 거 없거든요. 그냥 저거 포스트들 아까 그것처럼 네. 포스트 포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똑같이 클러스터 커넥션 뭐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냥 됐거든요 바로. 딱히 저런 거 안 했는데. 왜 이런 이게 왜 나오지? 근데 여기 지금 레디스 어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AWS. 근데 저희는 127.5잖아요. 근데 이런 코드를 클라이언트에서 쓴 적이 없는 그렇죠. 저 그럼 저 포트는 서버에서 설정한 포트랑 똑같아요? 요거요? 네. 네, 포트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서버에서 설정이 호스트 네임 같은 게 없었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원래는 127.0.0.1 0.0.1로 해서 네. 그래서 안 되다가 이제 요 IP로 밑 해주니까 집에서 됐거든요. 느낌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다 한 서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디스 서버끼리는 서로의 정보가 로컬호스트로 잡혀 있는 거죠. 127.0.0.1의 몇 번 포트. 네. 네, 그래서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얘에다가 보내면 얘는 야 그러면은 나 말고도 다른 서버들은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게 127.0.0.1인 거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디스 클러스터링 서버끼리는 내부 구성이니까 네, 외부 IP 주소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니에요?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건 그거를 뭐라 했어요? 아 미트를 했다고? 그 서버 구성할 때 저 로컬 주소를 쓰지 말고 네. 뭐가 되지? 그 자기 자신의 IP 주소를 넣어주면은 회기처럼 돌아올 것 같거든요.
어제 그거 해보긴 해봤는데 네. 이렇게도 해봤는데 네. 생각같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해결한 방법이 네. 파일 제목들이 되게 고생 많으셨네요. 왜 안 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돼가지고 저는 네,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한 건데 오늘은 또 안 돼가지고 네. 좀 더 봐야 될 저 13.125.205.191이 네. 저 뭐지? 제 서버에 나 있고 네, 그 서버 IP가 그 AWS나 저런 그 클라우드 쓰면은 네. 완전 외부에 그 오픈돼 있는 퍼블릭 IP가 있고 내부 프라이빗 IP가 있거든요. VIP라고 하는데 아니 VIP가 아니라 그 이제 그 내부 망에서만의 그 할당받은 IP가 있고 완전 퍼블릭 IP로 도메인 매핑된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거를 퍼블릭 IP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클라이언트에서는 그쪽에 붙을 때 그 정보가 그 퍼블릭 IP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서버 설정할 때도 서버끼리 클러스터링 구성할 때도 퍼블릭 IP를 지정하면 될 것 같은 예상이 돼요. 저거 AWS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퍼블릭 IP잖아요. 저 13.125.205.191이 퍼블릭 IP인가요? 그 AWS 설정 가보시면은 두 개가 있긴 한 것 같고 네. 문자열로 된 것도 있고 맞아요. 그 문자열은 이제 DNS 그 도메인을 맞아요. 도메인 써도 돼요, 포스트. IP 안 치고 어차피 똑같잖아요. 포스트 쳐도 실제로 아니니까. 그 퍼블릭 IP 받는 것도 돈이라서 이거 돈 내야 하나는 첫 번째 기본 제공하는 건 무료고 아 그래요? 추가로 하나 받을 때마다 유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인스턴스당 퍼블릭 IP 하나가 무료라는 네, 건가요? 무료죠. 저기 가보시면 내려가 보시겠어요? 한글로 돼 있네. 아니 왼쪽에 인스턴스. 네, 인스턴스. 아니다. 그 밑에 있네. 요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음. 선생님 그 이제 해상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그 퍼블릭 IP도 돼 있잖아요. IPv4 퍼블릭 IP. 저거. 네, 저거요. 그리고 왼쪽에 맞네. 저기 왼쪽 저 메뉴들에서 내려보면 왼쪽 메뉴 왼쪽 네. 내려보시면 좀 더 내려보시겠어요? 일라스틱 IP. 탄력적 IP. 네. 이게 IP 설정하는 거거든요. 왜 없지 근데? 이게 원래 하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퍼블릭 IP 받았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고정 IP라서 안 나오는 거라고. 맞다. 퍼블릭 IP는 변동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는 완전히 픽스된 IP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건 추가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뭐지? AWS 저 인스턴스를 하나 올리면 저거에 대해서 퍼블릭 IP가 하나 나오는데 걔는 변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재기동하면 IP가 변경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ISP 뭐 KT나 이런 데서 다시 껐다 키면 우리의 퍼블릭 IP가 바뀌듯이 그래서 그거를 픽스하고 싶으면 그 말이 맞네요. 픽스하고 싶으면 저거 하는 거. 아무튼 IP는 저게 맞잖아요. 맞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이 완전 내려가다 그거 해서 해결이 돼서 그래서 밑으로 네. 클러스터 밑하고 그 IP 주소 치고 포트 치고 네. 그거를 모든 포트에 다 한 거예요? 7000번에서만 다 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7000번에서 하면은 다 된대요? 7000번에서 하고 다 하고 7001에서 들어가서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7000번이 만약에 7001번한테 하면은 7001번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7천 들어가서 하나씩 하면 다 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클러스터 노드 하면은 바뀌고요. 네. 그렇죠. 검색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뭐 문제가 원인은 뭐야? 레디스 IP 주소가 127.0.0.1로 업데이트 되어 있어서 다 그리고 다른 레디스들도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트로 바꾼 건데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오늘 두 개인가요? 네, 두 개가 다고 한번 더 가네요. 제가 저 이제 좀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헷갈려 했던 게 그 3버전 이전에 우리가 아까 거기서 봤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그 구성을 하는 그런 자료들과 그리고 3버전 이후에 이 레디스 클러스터라는 이 기술이 들어오면서의 그 개념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되게 많이 헷갈렸었고, 그리고 레디스 클러스터는 그냥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는 기법이 아니라 그냥 레디스 자체의 그냥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냥 레디스 클러스터인 거예요. 우리가 레디스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 기술이 그냥 레디스 클러스터라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 좀 그 레디스 클러스터 그거 공식 가이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요거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네. 아니면은 HDMI 좀. 이제 될 것 같기도. 그 우리가 레디스 클러스터를 그 기존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그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 정책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그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캐시 뭐 유저에 대해서는 1번 서버에다만 저장하고 뭐 컴퍼니에 대해서는 2번 서버에다만 저장한다. 이거를 그 정책을 그 레디스 클러스터 요요 특화된 기술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핵심 기법인 거죠. 그런 거고 3점대 이후로는 요게 나오는데 또 안 나옵니다. 다시 해주세요. 마우스만 좀.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아까 그 일관성 해싱 요거는 좀 거의 한 30분 있죠. 이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게 그 해시링이라고도 이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해싱을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가 3개가 있어요. 키는 12개가 있어요. 키는 그 뭐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뭐 해시 알고리즘 쓰면은 뭐 얘는 요로 가고 얘는 요로 가고 뭐 이게 나오지만 걔를 좀 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좀 고르게 분포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 뭐 1이라고 할게요. S2, S3이 있고 키가 1부터 키는 10까지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얘를 뭐 여러 개로 이제 나눌 수 있지만 1, 0, 1, 2, 3 시계로 생각해 보면은 5, 6, 뭐 여기가 다시 뭐 12가 되겠죠. 얘를 0은 0 없고
이게 뭐냐면 일관성 해싱이란 거예요. 일관성. 그래서 서버 1에 대해서 해시 펑션을 돌리면 요 지정된 해시 펑션을 돌리면 얘는 뭐 2가 나왔어요. 얘를 돌리면 얘는 뭐 6이 나왔어요. 얘를 돌리면 얘는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2번 위치에 이번 위치에 S1이라는 서버가 있어요. 맞죠? S2는 6시 그리고 S3는 10시 여기에 있어요. S3가. 그러면 이 키들을 다시 돌리면 얘는 뭐 돌렸는데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뭐 돌려가지고 3, 6, 7, 9, 11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를 또 적어가지고 그 키1 여기가 키1이죠. 그리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키에 대해서는 이 다음 번째인 S2에 있다. 이해가 돼요? 이 K1이라는 게 근접한 애의 그 서버에 있는데 그 뜻이 얘랑 근접하니까 이게 아니라 시계처럼 일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다음에 해당되는 S2에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지점 얘는 이 다음에 해당하는 S3에 있어요.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키 5번이라는 게 해싱을 돌렸더니 얘가 또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서버 1이 2고 키 2도 해싱 값이 2니까 얘는 같은 데 있는 게 100% 확실한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일관성 해싱이라고 하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레디스 클러스터 이전에 얘를 주로 많이 권장했었는데 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서버가 추가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다 끼면 되는 거죠. S4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그런 구조여서 이렇게 됐고, 근데 얘는 이제 3버전 이전의 얘기고, 3버전부터는 얘가 나오는데 여기 레디스 이제 클러스터는 어떻게 데이터 샤딩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디스 클러스터는 레디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이에요. 이거를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레디스 클러스터 자체 기법이다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린 커넌치 스타트 해싱을 쓰지는 않지만 뭐 비슷하대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해시 슬롯이 있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1번부터 5000번은 뭐 어디로 가고, 얘네는 총 16,384개의 이런 해시 슬롯이 있고, 얘를 돌리는 알고리즘은 이 CRC16이라는 요 알고리즘을 돌리면 나온대요. 그래서 얘가 A는 요거부터 여기 가고, B는 요거부터 요거다, C는 요거부터 요거다 라고 이게 확실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버의 이 클러스터 이 샤딩 정책이고, 이거는 확정돼 있고, 레디스 클러스터는 요 해시 슬롯이라는 걸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어요. 얘가 4개면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레디스 이거 여기서 세차 커맨드를 보면은 여기서 클러스터 슬롯 하고 나와요. 얘를 조회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고 어디 서버에 있다 하고 알려주는 커맨드죠. 네.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슬롯은 어디 서버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3 이전 버전이랑 이 레디스 클러스터 요거 자체 때문에 되게 많이 저는 헷갈렸어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전 분명히 정책을 어디선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점 버전 클러스터 요거부터는 정책을 서버가 바로 내려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그 추가가 됐을 때 케이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리샤딩이라고 나오는데 하고 있었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그 리샤딩이라고 RESHIRD 네, 그걸로 잠시만요. 네,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그랬을 때 그 이 C 슬롯을 다시 이제 분배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걸 저 16,000개를 3개가 나눠 가지던 걸 4개가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얘를 다시 리샤딩을 한다. 그래서 뭐 이 슬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한테 다시 분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시 이제 정책이 수립돼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요거에 대한 그게 돼 있겠죠. 막 이제 막 날리다가 아까처럼 이제 TTL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마다 이제 그 정책을 계속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몇 번 날렸는데 얘가 자꾸 리다이렉트를 보내요. 뭐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 그러면은 얘가 뭔가 그 이거 해시 슬롯 정책이 바뀌었나 보다 해서 다시 조회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리샤딩을 하면 이제 각 모든 마스터 서버끼리 이제 얘가 이제 뭐라 그래 그 새로운 마스터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그 얘네끼리도 그 샤딩 정책을 다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클러스터링 마스터 클러스터링에 얘를 또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슬레이브 모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디스가 좀 요 클러스터링이 좀 중요한 게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RDB나 그런 걸로는 딱 이런 정책이 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이걸로만 쓰고 슬레이브는 뭐 리드 온리로 쓴다. 그게 있는데 얘는 그 일단 레디스 클러스터링 아키텍처는 이렇게 돼요. 원형이죠. 마스터가 없어요, 이 안에. 이게 없고 레인노드처럼 이렇게 마스터로 받아주는 애가 없고 이 각각의 마스터들이 붙어요. 맞죠? 네. 그리고 얘네는 각각이 그 해시 슬롯으로 샤딩이 돼 있어요. 맞죠? 뭐 얘는 뭐 1번부터 뭐 3000번, 얘는 3000엔 3001번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얘에다가 그 슬레이브를 붙여요. 슬레이브를 붙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요만큼만 볼 거예요. 이만큼만 보는 건데 슬레이브를 붙여서 이 슬레이브를 리드 온리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스탠바이 상태로만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구성하기 나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죠. 이제 얘는 완전히 이제 레플리카 모드인 거예요. 만약에 슬레이브 리드 온리 모드로 쓰면은 그래서 마스터에다가만 인서트를 하고 얘는 겟만 하는 거예요. 이 모드를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약간 DB처럼 쓰면은
뭐라 그래 인서트와 그 이거 뭐야 셀렉트의 비율이 보통 1대9 아니면 2대8 정도에서 인서트가 굉장히 적죠. 셀렉트가 많은 거죠 보통 일반적인 서비스는. 그래서 이 혼자만 얘네 둘이 뭐 쓴다 해도 그 이 셀렉트 콜을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슬레이브를 여러 개로 늘려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얘를 그러면 멀티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리플리카 서버들이라고 이제 보통 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뭐 5대를 늘려가지고 얘를 다 리드온리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책에서 보니까 되게 신박한 구성도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인서트가 한 번 이루어지면은 5개에 대해서 얘는 또 다시 이제 풋 해가지고 그 넣어줘야 되잖아요. 얘가 마스터는 사실 인서트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받기도 벅찬데 이걸 또 5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빡세니까 이런 구조도 있어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가 하나 붙어 있고 얘가 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실제 리드온리 서버들을. 요 구조 이해가 되네. 그럼 얘는 마스터는 받아가지고 얘한테 복제를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복제해주겠지. 이 과정들은 다 어싱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런 큰 이런 뭐라 그래 코스트, 시간적인 코스트는 별도로 크게 들지 않고 이렇게까지도 구성을 할 수 있다. 여튼 그리고 또 여기서 책에서 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레디스는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싱글 스레드. 맞죠? 그런 걸 본 적 없나요? 본 적 없나요? 레디스는 그 노드의 그 단일 스레드 모델처럼 싱글 스레드래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멀티 스레드를 활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하나에 서버 한 대에 보통 막 40PU 막 80PU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거를 다 활용을 절대 못 하니까 그 서버 한 대 내부에다가 레디스를 여러 개 띄워놓고 쓰는 게 성능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